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네, 지금부터 행정부의 사열로 바꾸겠습니다. 네 줄로. 자, 뭐 지금 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임박했다는 얘기가 다해서 나오는 가운데 뭔가 주장을 하고 주장을 넘어서 압박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여야에서 다 있거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 여야가 상대 정당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합니다. 물론 이 날선 비판의 배경은 다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여야가 뭐라고 상대를 향해서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삭발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삼아서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자 수준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스토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깨어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탄핵 기각을 강변하고 헌재 공격을 공언하는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스토킹 범죄하고 있어요. 스토킹 범죄. 뭐 머리 깎아서 그걸 보낸다고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 해산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한 가지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박홍근 의원이 요거 무슨 법을 하나 발의한다 그래요. 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하겠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뭐냐면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재에 그 대통령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정당법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을 겨냥한 거죠, 지금. 아무리 봐도. 이렇게까지 지금 일단 하나가 나왔어요. 두 분 모시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정기남 주선대 개혁연구소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동원 대변인 지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개별 의원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다. 당선은 아니고요라고 설명했었는데 아까 박창대 원내대표는 지금 해사다라 얘기가 나와서 약간 좀 뭐 맥락이 연결된 거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데 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당 해산 청구하는 이 정당법 개정안 발의하겠다는 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 하다 국민의힘 해산하라 하는 얘기까지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근에 우리 근대 현대 사회에서 정당 해산한 적이 한 번 있죠. 네, 이석기 씨가 지휘를 했던 통진당 해산인가요? 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일입니다만은 실제로 헌재에서 인용이 됐죠. 그래서 해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과 그 당시에 이석기의 통진당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 내란 프레임이라는 그 약효가 거의 떨어지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은 내란 세력이다, 내란당이라는 것을 또다시 프레임을 두껍게 씌워주려고 저렇게 내란당 해산 위원 심판 청구라는 카드를 꺼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그게 먹힐까요? 이른바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입니다.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 계열,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수십 년간 양당 체제고 제3의 정당이 발붙일 곳이 있었습니까? 그런 정당에게 해산을 하라. 글쎄요, 참 이거는 위협치고는 아주 치졸한
유치원 수준의 그런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 평을 하고 싶습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런 주장성 법안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국민의힘 겨냥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만약에 형이 확정받고 예. 또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 예. 이 상황이 되면 예. 공당을 지향한다면 국민의힘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의 어떤 공당이 되고자 한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과 당연히 단절을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소위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불살라버리겠다고 하는 극우 세력들의 어떤 준동에 그냥 부안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정리를 못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 이번 주가 됐던 다음 주가 됐던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예.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여전히 탄핵된 대통령도 우리 당의 일원이었고 1호 당원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할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시절 자, 통진당의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자, 당시에 이석기 씨 뭐 종북 좌파 친북 얘기하면서 전자밥솥으로 폭탄을 만들고 뭐 이런 뭐 혐의들입니다. 예. 자, 소위 종북 좌파라고 하는 딱지를 찍어서 해산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번 사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치인을 처단하고 헌법기관을 침탈한 어마어마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당을 자처하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그저 보호해주고 옹호하는 데 급급한다면 예. 이런 법안이 나오지 말한 법이 없다. 그리고 위헌정당 심판소송은 어찌 보면 예.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약간 좀 험악해지는 거죠, 정당끼리. 그런 가운데요. 요즘에 이제 가짜 뉴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가짜 사진이 등장을 했군요. 이 설명이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좀 뭡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데 뭐 북한을 방문했다는 가짜 뉴스, 가짜 주장이 막 돌아다녔대요, 최근에. 여기 보면 맨 위에 하얀 바탕으로 쓴 글씨 좀 볼게요. 이런 게 막 이 온라인상에 막 돌아다녔다는데 문성근 씨하고 같이 갔었군요. 북한에 갔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뭐 시족은 중요하디요? 약간 이거 북한식 사투리 표현이잖아. 그러면서 사진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누굽니까? 저 김정일 아닙니까? 과거에. 여기 동그라미로 악수하고 있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여기가 뭐 문영배다 막 이런 취지로 여기다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문영배 권한대행 사진을 딱 박아놓고 문영배 뭐 옛날에 북한 갔다 뭐 이런 취지로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요, 문영배 권한대행 아니에요. 이분은요,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엉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이걸 보고 기가 막혀서 입장을 밝혀요. 내가 2007년에 당시에 북한 간 내 사진인데 왜 나를 갖고 문영배 대행이라고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느냐 주장을 한 이득이에요.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김근식 위원장의 설명이에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제 사진인데요. 저거든요. 좌우막론하고 가짜뉴스 척결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붙입니다. 훨씬 잘생기고 누가 봐도 다른 얼굴인데요. 본인이 더 잘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날이 서 있거나 또는 뭔가 자꾸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는 거 아니냐. 이게 단적인 증거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굉장히 눈을 잡는 동시에 굉장히 좀 걱정을 하게 만드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느냐 수용을 못 하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수용 정도, 그러니까 수용을 잘 하시겠습니까? 수용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에 일단 보세요. 54%는요. 응답자 54%는
내 생각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달라도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반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42%나 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수용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김동원 대변인. 네. 물론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과반 넘어가요. 그렇지만 42% 이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수용 못한다는 의견이 무려 내 생각과 만약에 헌재판에 다르면 난 수용할 수 없다가 42%나 됩니다. 이러다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42%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잘 한번 그 비교를 해보면은 이번 최종 선고에서 예.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나 각하를 내다보는 예측하는 분들이 대략 40에서 45% 되는 여론조사가 꽤 있었죠. 네, 바로 그런 저 수치는 그 헌재가 자초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지난번 석방 지휘 때 이 절차상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모호성, 적절성 이것을 지금 이 부장판사가 적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가 헌재의 절차적인 적법성에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죠. 아마 제가 시간만 주시면은 10대 개를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헌재의 절차적인 적법성은 매우 지금 취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 42%라는 의미는 헌재 재발 남은 기간에도 변론 재개가 아니더라도 뭔가 좀 국민들을 설득할 정도의 절차적인 적법성을 좀 갖춰달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국민들이 그래 저 정도 판결이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라고 하는 누가 봐도 명쾌한 그런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그런 올바른 판결을 원하는 수치가 바로 저 42%라는 수치의 저 담긴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정기환 교수님, 방금 전에 소개했던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둘러싼 가짜 뉴스. 그 사진, 엉뚱한 사람을 문영배 대행이라고 막 설명한 그런 가짜 뉴스. 그래서 지금 방금 여론조사 결과가 헌재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할 수 없다가 42%나 되는 상황. 이거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걱정스럽죠. 이게 탄핵 심판이 결과가 어떻게 나든 예. 우리 사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 예. 네, 그 현직 문영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소위 정부 좌파 세력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막 이런 설명이었어요. 북한을 방문했던 사실부터 아침부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김근식 교수랑 뭐 친구지간이긴 합니다만 예. 갑자기 김근식 교수가 문영배로 둔갑돼, 문영배가 김근식 교수로 둔갑한 사진을 놓고.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특정 세력을 낙인 찍고 종북 좌파로 좌표를 찍기 위해서 근거도 없는 사진을 가져다 놓고 이 사람이 바로 문영배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지금 나오는 저 영상을 사진으로 된 거거든요. 저 그렇습니다. 영상의 모습이. 김근식 교수는 북한학자이면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특별수행원 수행해서 자격으로 갔죠. 방문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통점을 찾으라 그러면 아마 뭐 생년월일 65년생이라고 하는 공통점, 같은 대학을 나왔다 하는 공통점 외에는 전혀 공통점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또 약간 말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더 잘생겼는데요. 뭐 이런 걸 또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문식 교수 입장에서는 의문의 일패가 아니라 의문의 일승인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더 잘생겼다는 것을 한번 홍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자, 어찌됐든 좌냐 우냐 또 극우냐 극좌냐를 떠나서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소위 가짜 뉴스.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가짜 뉴스는요 반국가 세력의 소행이라 그랬어요. 심지어 헌법재판관을 좌표 찍기 하려다가 결국은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하는 반국가 세력임을 자임하고 나선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문제.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권 개최를 열망하는 세력이 약 47% 정도 되겠습니다. 뭐 40% 후반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소위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찬성 여론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탄핵 결과를 어떤 선고가 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42%다. 예. 이것은 탄핵 심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그 이후에 엄청난 사회적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는 수치다.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어찌 보면 하루라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예.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어떤 내부 결정을 통해서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어떤 선고 기일이라도 예. 먼저 제시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뭐 완전히 거기는 뭐 분열돼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 유권자분들도 굉장히 갈라져 있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아까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냐, 수용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요, 수용을 못 하겠다는 비율이 42%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해드릴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여기도 이 결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를 보여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간단히 보면 인용해서 파면이냐 기각해서 직무복귀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결과를 갖고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요, 이게 보면은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요, 인용 파면이 98%나 됩니다.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이게 통계상으로 숫자가 조금 뭐 부족하긴 한데 기각 직무복귀는 1%밖에 안 돼요. 이게 거의 다죠, 거의 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국민의힘 지지층은요, 인용 파면이 6%밖에 안 됩니다. 기각해서 직무복귀가 91%.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도 90% 넘어가죠. 반대 방향으로 다 90%씩 넘어갔습니다, 지금요.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완전 다른 거죠. 김동훈 네. 대변인. 이거 역시 얼마나 갈려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참 나라의 비극이죠. 예, 이 건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양당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핵 심판, 정당 해산에 대한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 논리냐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 99% 1%만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글쎄 우리가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글쎄 뭐 굳이 북한 얘기를 아까 김근식 교수 얘기를 하면서 북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그 일당 독재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99.9%의 어떤 득표율, 투표율 이런 것들이 거의 투영되지 않습니까? 1이라는 숫자 외에는 99%가 파면으로 얘기를 한다. 글쎄 그거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지지라고 답한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좀 유연성이 있다라고. 그거 6%가 좀 나왔으니까요. 차마 그 얘기를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양당 지지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렇습니다. 거는 사실인데요. 예, 저는 저게 국가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저게 에너지로 승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서 국가의 비극으로 봅니다. 조금 아까 99 민주당 지지자의 99%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99는 98입니다. 98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98대 1이군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아까 참았습니다마는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결이면 민주당은 해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되묻고 싶은데요. 왜냐? 예,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25만 원뿐만이 아니라 헬리콥터식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성 발언, 이것은 남미의 특정 국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베네수엘라 이미 모라토리움 선언 이런 거 아마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시장 경제를 주창하지 않는 세력, 이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정당 해산 이런 것을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거죠. 아까도 그렇지만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요. 이게 걱정스러운 맥락인데, 정진환 교수님.
지지 정당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입장이요. 이런 굉장히 첨예한 정치적 상황. 근데 각자 90%가 넘게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건 좀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적 내전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사회적 분열상이. 예.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촉발됐는가? 이것은 여야의 물론 뭐 각각의 원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결국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의한 소위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획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다. 물론 야당의 책임이 있냐 없냐 문제를 가지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것을 야당의 어떤 정치적 활동을 현직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서 차단하려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존심에 먹칠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치적 내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야권 입장에서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앞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사상성을 제기했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래서 야권 입장에서는 예.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정치적 내전 상태를 종식하고 예. 또 어떤 뭐랄까 극우 세력의 어떤 의지를 꺾어내리려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라의 운영의 기틀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다양한 세력을 묶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야권의 역할이고 또 야권 대선 주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